그 말은 지영이 어쩌면 의외로 를 선택할 확률이 싹트고 있다는 거겠죠. 본인이 본인 자신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단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왜 갑자기 냐? 답은 의외로 아주 심플합니다. 안녕하세요. 궁합 마스터입니다. 11화 잘 보셨나요? 결애가 어장의 물고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이 인상적인 회차였습니다. 저번에는 민규, 이번에는 결애가 욕을 먹고 있네요. 혹시 가까워지면 곁에 있는 사람이 욕을 먹는 그런 경우라도 존재하는 걸까요? 네. 이번에도 할 이야기는 많은데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회차였습니다. 결애는 어장의 물고기였다는 걸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영과 분명히 통한 게 있었다고 이수에게 말했었는데 이수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수와 지영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당사자인 지영이 민규 얘기만 쭉 하더니 앞으로도 민규만 좋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결애의 한여름밤의 꿈이었음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결애는 자신의 직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단지 거절당한 부끄러움뿐 아니라 자신이 내세워온 존재감 자체가 부정되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반격하죠. 너의 마음이 그토록 확고하면서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냐라고요. 그러자 지영은 나름 티를 냈는데 아예 몰랐던 오빠가 눈치가 너무 없었던 거다라고 하죠.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직진뽕에 취해서 결애가 눈치가 좀 없었던 건 맞아요. 지영이 내가 애매하게 굴었나 보다 라고 없던 실드도 불러올 말을 하자 원래도 기사도 정신이 강한 지원은 형이 눈치가 없던 것뿐 지영은 애매하게 굴지 않았다고, 즉 우리한테보다 민규한테 특별히 더 잘했었다고 거듭니다. 아군이어야 할 지원마저 눈치 없는 사람 만들어버리니까 혼자 바보된 결애의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마지막 잎새를 잡고 나 말고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구나 정도로 매듭 짓고 싶어 하지만 지영은 신경이 많이 쓰이지 라고 하면서 결애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지키지 못해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직설적으로 잘한다는 건 결애에게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누구에게든 잘해주는 것을 호감으로 착각한 흔한 눈치 없는 남자의 서글픈 말로입니다. 하지만 결애 탓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그날 밤 여느 날처럼 출연자들 모두 모였는데요. 폭격을 맞은 결애도 나타났건만 지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애는 눈치가 없었던 건 없었던 거고 어쨌든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하지만 지영이 모두 모이는 곳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결애에게 상처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결국 자리에 안 나타난 지영에 대한 신경이 쓰인 나머지 결애도 무리를 이탈해서 방으로 돌아오고 사과까지 하면서 분위기가 결애 탓이 돼버렸어요. 상황 그 자체로만 냉정하게 보자면 호감을 착각한 남자와 어쩌면 여지를 줬던 여자,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쪽만 나쁜 놈이 돼버린 거죠. 누군가가 한 일에 비해 과하게 대중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면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규에 이어 결애, 그리고 지원이 궁금하다고 보채도 입 꾹 다물고 말 안 할 계획이었으나 그것까진 지켜주자 라는 지켜줄 권리도 뭣도 없는 지영의 본인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소리에 반발심이 생겨 하지 않으려던 말을 떠벌리게 된 이수까지. 결국 세 사람이 한 일에 비해서 과하게 욕을 먹고 있죠.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한 사람으로 귀결된다면 그 한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봄직하지 않을까요? 꽃인 을목은 다른 어떤 오행과도 다른 특징이 있어요. 꽃은 밟아도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하지만 본인은 생존에 항상 위협을 받고 가장 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비옥한 땅에서 피어났는지 척박한 땅에서 피어났는지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오행에 비해서 내가 태어난 집안과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스로 느끼고요. 만약에 충분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선책으로 여자라면 결혼을 유별나게 중시하게 됩니다. 또 그만큼 현모양처를 잘하기도 하고요. 지영은 다음날 지원과의 데이트에서 어제 처음으로 강하게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고 하게 됩니다. 지영은 지원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바뀔 수도 있다고 강하게 느꼈다. 약한 게 예쁘다. 연민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원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원은 그 반대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참고로 반대점에 서 있다는 말은 지원이 연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연민이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연민이 많다는 걸 자신의 매력이나 강점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과 지향하는 바가 자신의 진실과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지영이 이 말을 했을 때 겨냥한 건 당연히 결애였습니다. 마지막 선택에 반전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단서가 있을까 싶어요. 지영은 주미와 대화할 때도 제일 깊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은 결애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너무 신경이 쓰인다고도 했죠. 지영이 결애와 밤에 앉아서 나눈 대화는 이제까지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코드가 맞는 후신과의 즐겁고 편안한 티키타카, 민규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고 꼬시고 싶은 감정, 그것보다 고차원적인 면이 결애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지영의 이성에 대한 본능은 민규와 후신을 향하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11화에 나타난 여러 장면에서 지영은 갑자기 본능이 아닌 결애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스스로 하고 있는 듯한 장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말은 지영이 어쩌면 의외로 결애를 선택할 확률이 싹트고 있다는 거겠죠. 본인이 본인 자신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단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갑자기 결애냐? 답은 의외로 아주 심플합니다. 여자를 딸처럼 하나밖에 없는 보석처럼 아껴주는 남자를 이길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똑똑한 지원이 초반에 예견했죠. 자기는 여자에 관한 한 결애형이랑 붙으면 이길 자신이 없다고요. 결애는 남자 출연자 중 유일하게 지영을 만나서 술을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자는 이 사람밖에는 없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 남자는 이길 수 없어요. 지영의 사주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보여지는 모습처럼 마냥 밝고 해맑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지영이 결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안정을 찾고 항상 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